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부터 우리가 디펙트 리액션을 작성을 후에 그 다음에 이 디펙트 리액션의 서머다이너믹스한 그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연력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디펙트 리액션이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defect reaction can be treated like a chemical reac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뭐 defect reaction도 일종의 뭐 chemical reaction으로 다뤄도 상관없죠. 예. 여기에는 어떤 원소들의 출입이나 이런 거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chemical rea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출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력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고,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잘 흔히 알고 있는 PV는 NRT와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예. 이와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산소 분압 또는 온도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깁스의 자유에너지의 변화 또는 엔탈피의 변화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퀴리엄 다이그램에서 우리가 디펙트 컨센트레이션하고 산소 분압, 이게 산화물이기 때문에 제일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산소 분압에 따라서 쉽게 옥션 베이컨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디펙트 컨센트레이션을 우리가 정확하게 조절은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변해 가는지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미컬 서머다이내믹스, 우리 연력학이나 또는 뭐라 하지? 유기학 아니고 물리학 맞나? 물리학 이런 것도 배우죠, 2학년 때. 그때 이미 다 이제 알고 있었을 거고. 예. 그래서 보면 케미컬 시스템이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구성하고 있죠. 1, 2, 3 해서 N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러면 파셜 몰라 프리 에너지는 결국에는 어, 그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과 컨스티튜언트라고 해서 구성 원소들의 구성 분자나 어떤 그다음에 어떤 그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그냥 컴포넌트를 써서 이렇게 깁스 도암피케이션 우리가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작은 농도 변화에 따라서 깁스 에너지 변화의 합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케미컬 리액션은 쉽게 말해서 그냥 앞에 A는 A, B는 B. A는 해당되는 것은 어떤 양에 해당될 거고, A는 대상 원소들일 거고, 그래서 A 그냥 단순하게 그냥 A 플러스 B는 C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뭐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앞에 숫자가 붙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 케미컬 리액션을 가질 경우에, 예, 우리가 가질 경우에 프리 에너지의 체인지 변화는 어떻게 쓸 수 있냐? 델타 G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죠. 이거는 델타 G 동그라미 평형 상태일 때 깁스 에너지의 변화와, 그 다음에 앞서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RT 로그 K 값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여기에는 K 값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이게 스탠다드 스테이트, 여기서 델타 G 동그라미는 프리 에너지 체인지 스탠다드 스테이트 유니트 액티비티라고 되어 있고, 여기 잘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이게 스타팅과 결과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보면은 아래쪽에 있는 분자지 분모가 왼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놈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다시 볼까요? 이건 다 아시죠? 네, 우리가 연립학에서도 많이 배웠을 거고, 쉽게
있을 겁니다. 보시면 왼쪽에 있는 스타팅 물질들은 아래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결과물은 위쪽에 분수 형태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결국엔 요거를 우리가 K라고 정의를 합니다. 네. 결국에는 델타 G에서 스탠다드 상태에서 결국에 이퀄리brium 상태에서는 델타 G 0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0으로 쓰게 되면 기본 상태에서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 예. 그래서 결국에는 뭐 RT-K인데 어쨌든 결국에는 K라고 하는 리액션 컨스턴트 정의가 가장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K. 예. 그 다음에 추가로 홀의 에너지는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마이너스 RTK. 여기에는 K는 K0의 엑스포넨셜 함수고, 이건 앞서서 얘기한 것 유사합니다. 그래서 K0는 델타 S 나누기 R 형태로 되고, 여기에는 뭐 가스 컨스턴트, R은 가스 컨스턴트가 되겠고, 뭐 anyway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디펙트와 관련되어 있는 이 케미컬 리액션에서 포메이션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결국에는 컨스턴트라고 하는 리액션 컨스턴트라고 하는 K 값의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펙트 이큐브리아인 스토이키메트릭 같은 경우에는 defect which usually considered stoichiometric oxide. 우리가 이제 stoichiometric oxide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인 인트린식한 디펙트는 쇼트키하고 프랭켈 디펙트에 해당되고, 예, 그렇죠. 이런 옥사이드. 그리고 non stoichiometric oxide 같은 경우에는 옥시전 디피션트. 그래서 케이스가 MO 같은 경우에는 옥시전 베이컨시가 다미넌트하거나 또는 메탈이 액세스가 다미넌트하거나, 그다음에 두 개의 디펙트가 공존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디펙트 리액션에 대해서 수식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아니라 다른 장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봅시다. 자, 옥시전 베이컨시가 포메이션 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미 정리를 했는데, 뭐 옥시전 여기서 그냥 써도 되고, 그냥 옥시전을 여기다 그냥 O 자리에다 그냥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베이컨시가 하나 생기면 전자 두 개가 생기는데, 이 전자 두 개에서 여기서 세리움 옥사이드에 대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리덕션을 시킵니다. 세륨에. 그리고 2분의 1 O2는 날아가고. 그럼 이게 지금 케미컬 리액션이야.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쓴 게. 네, 기본적으로. 그러면 아까 로그 K에서 K는 밑에 쪽이 왼쪽 거고 위에 쪽이 오른쪽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해보면 아래쪽에 내려와야 되는 부분하고 위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부분하고 고려를 해보면, 이거 잘 아시죠? 네. 먼저 위에 있는 것부터 정의를 하면 여기에 우리가 베이컨스의 농도, 여기 보통 이제 이렇게 꺾음새를 쓰기도 하고 뭐 컨센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네. 여기서 A라고 하는 것은 액티비티, 디펙트 액티비티, 그다음에 컨센트레이션, 그다음에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라고 하는데 그냥 다 합쳐서 그냥 액티비티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륨, 여기 앞에 숫자가 들어가긴 해야 되죠. 네. 세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여기 앞에 있는 숫자는 위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지수로 올라갑니다. 세륨에. 그 다음에
가스는 말 그대로 분압의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있는 왼쪽에 위치 정의가 됐고, 그 다음에 옥시전은 그냥 A, 액티비티, 그 다음에 세륨은 세륨 자리에 액티비티 곱하기 2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보통 그 자리에 있는 중성 상태에서 있는 놈들은 대부분 1로 우리가 액티비티를 정의를 하니까 얘는 그냥 1이니까 그냥 없어집니다. 그냥 얘는 다 1이라서 아래쪽에 있는 분모는 1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K 값은 우리가 생각하는 쿠션 베이컨시와 예.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요 수식에서 우리가 빨간색이부터 검은색 안 지우시네 이거 왜 그러지? 어떻게 지우나? 좋진 한데 지우면 되겠다. 치우기가 안 되네. 어쨌든 예. 그렇게 되면 일단 뭘 고민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농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죠? 어, 결국엔 베이컨시라고 하는 옥션 베이컨시의 컨센트레이션은 예, 여기 여기 이렇게 비례하니까 액티비티는 컨센트레이션 꺾음새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닥프레션 하고 세륨은 리덕션 되는 거 농도 곱하기 2. 그 다음에 산소 분압에 그 다음에 PO2라고 하는 게 앞에 숫자가 2분의 1이니까 얘가 지수로 올라오고 여기는 옥시전 가스의 분압이니까 예, 가스 상태니까 분압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아래에 있는 그 분모는 다 1이 되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오른쪽에서 생긴 케미컬 리액션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이컨시, 그다음에 세륨 이렇게 요 식을 그대로 갖다가 오고 꺾임새 표시만 하는 겁니다. 되고 요거 이해되나요? 네. 요거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되나? 케미컬 리액션 이건 아마 다 알고 있는 지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양예진, 이주연, 양예진, 이주연 네, 네, 이런 거 배웠지? 네, 이해됩니다. 음, 무학경 배웠고 이성길, 박진순 얘네 뭐 마이크 꺼놨나? 너 핸드폰 때문에 그렇고 마이크 이해됩니까? 문정민 학생? 네, 이해됩니다. 심플하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저 보면, K값, 베이컨시가 생기는 케미컬 리액션의 온도가 일정할 경우에, 결국에는 베이컨시의 농도하고, 샘 리덕션 되는 부분하고, PO2라고 하는 요 산소 분압에 영향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냐면 베이컨시가 생김으로 해서 두 개의 전자들이 발생을 하고 이 전자 두 개가 세리움 자리에 들어가서
얘를 리덕션 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럼 결국에는 세륨에 리덕션 되는 놈은 여기 곱하기 2라고 되어 있으니까 뉴트럴에 의해서 베이컨시 농도에 곱하기 2개를 해야지만 리덕션 되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리덕션 되는 농도는 앞서서 본 것처럼 베이컨시 농도의 2배가 되겠죠. 2가 앞에 붙으니까 그죠? 베이컨시가 세륨에 리덕션 되는 거는 베이컨시의 2배가 되는 거니까 요걸 통해서 우리가 요 세륨 치환하는 겁니다. 우리 수학적으로 그냥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있는데 A하고 B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생각해 보면 B는 2A라고 하면 B 자리에 2A를 넣을 수 있죠. 그러면은 3A 곱하기 C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세륨의 곱하기가 아니라 지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지수가 이게 있으면 4A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K의 어떤 베이컨시가 생기는 케미컬 리액션의 컨스턴트는 결국에는 이걸 치환하는 겁니다. 치 한번 써줄게요. 베이컨시 땅땅 세륨 자리에 우리가 이 베이컨시의 땅땅 제곱을 쓰면 여기 이제 그냥 여기 A라고 해놓고 이 A라고 해놓고 쓰면 어떻게 됩니까? 4A의 스퀘어에 A가 되니까 그러면 4A 스퀘어 3 이렇게 되죠. 오버 3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죠? 이건 이해가 되시죠? 이건 산수야 산수 내가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세리목사의 경우에 베이컨시가 농도는 결국에는 어떻게 정의를 되냐? 요게 지수니까 이쪽으로 넘긴다고 하면 이렇게 비례가 되면 PO2는 아래로 내려오니까 PO2에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이 이렇게 되니까 그냥 인버스 시키면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1인데 여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지수로 다시 나눠줘야 되잖아. 3분의 1 곱하면은 그러면 3의 6 해서 마이너스 1 나누기 6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건 이해되실 겁니다. 초등학생들이 하는 수학이니까 산수니까. 자, 결국에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로 옥시전 베이컨시가 포메이션 되는 디펙트 리액션을 정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리액션 컨스턴트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원래 이큐브런 상태에 있던 놈들은 다 1로 정의가 되니까 액티비티는 1로 정의가 되고 나머지는 컨센트레이션 관련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베이컨시의 케미컬 리액션 또는 케미컬 리액션 컨스턴트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내린 다음에 뭘 또 찾아야 되냐면 치환할 거를 찾아야 돼. 그게 어떤 관계냐? 베이컨시가 하나 생기면 전자가 2개가 생기고 전자가 하나 2개 생긴 게 리덕션 되니까 세륨에 리덕션 되는 컨센트레이션은 베이컨시의 2배가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치환을 한 다음에 베이컨시에 대해서만 재정리를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이컨시와 산소 분압의 어떤 관련성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온도가 일정할 때 옥시전 베이컨시는 산소 분압에 의존하는데 산소 분압에 마이너스 1 나누기 6 1과 마이너스 1과 어떻게 분수를 어떻게 정하냐 6분의 1 6분의 1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1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산소 분압이 결국에는 베이컨시 농도와 관련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비례가 로그를 씌우게 되면 앞에 마이너스 6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플러스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로그를 씌우게 되면 로그의 베이컨시 그러면 이제 산소 분압의 6분의 1. 지금 같은 경우 세륨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4분의 1, 2분의 1. 베이컨시가 어떤 종류가 생기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여기서 V라고 하는 놈에서 베이컨시, 옥션 베이컨시는 두 개의 파지티브 차지니까 전자를 두 개와 관련돼 있고 얘는 하나와 관련돼 있고 얘는 전자가 뉴트럴라이즈 돼, 로컬라이즈 돼 있어가지고 없으니까 단순하게 PO2의 2분의 1과 비례할 거고 얘는 하나니까 여기에는 옥시전 베이컨시는 세륨의 농도와 같을 테니까 그러면 앞서서 돌아간 거에서 요거 대신에 요 농도가 1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제곱하면 3이 되겠죠. 3 맞나? 여기 1, 3 아니야. 그냥 이 지수가 2하고 3승 세림하고 같으니까 제곱을 하고 4분의 1이 돼야 되는데 3승 2의 3승 4승 세림하고 지수 여기 지수가 없어지는구나. 네, 지수가 없어져서 이게 2가 되는구나. 네. 이렇게 되면 4분의 1. 요게 결국에는 디펙트가 어떤 종류에 따라서 산소 분압에 발생하는 게 지수의 기울기가 달라지는데 요거는 요거 예로 들었으니까 나머지 전자가 하나 생긴다고 생각하고 작성 한번 해보세요. 예. 쉽게 생각하면 K 값에 고려를 해서 K의 베이컨시는 위에 하나입니다. 하나. 제가 다시 써볼게요. 이렇게 써줘야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그러면 이해를 못할 거니까. 쫙 지워지면 왜 앞서서 베이컨시가 두 개가 베이컨시가 쿼드십 차지 두 개로 생각되면 전자 두 개를 내놓고 요 놈이 세륨 자리에 리덕션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2승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가 나오니까 세륨에 하나의 리덕션의 형태가 될 겁니다. 지수는 하나야. 그렇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전자 두 개가 다시 베이컨시 안에 로컬라이즈 돼서 중성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세륨의 리덕션 될 필요가 없겠지. 그러면 K를 정의를 해보면 베이컨시가 두 개일 경우에는 베이컨시의 세륨 자리에 2승이 되었고 옥시전 베이컨 2분의 1 이 날아가는 분압에 관련된 것. K는 땡 하면은 얘는 베이컨시에 하나 전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세륨의 하나 이렇게 되고 PO2도 분의 1 이렇게 되고 K 같은 경우에는 뉴트럴라이즈 되는 경우에는 베이컨시가 그냥 VX PO2 이런 식으로 적용됩니다. 그 나머지 여기서 관계는 세륨에 리액션 되는 농도는 이 베이컨시의 농도와 관련돼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1대1입니다. 이렇게 해서 치환을 해보면 얘는
여기 안에 저 4의 3승이 지수 3승이 되니까 3승에서 나눠주면 마이너스 6분의 1. 얘는 곱하기 하니까 2승이 되겠고 여기는 토탈 2승이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2 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얘는 없어. 이게 2분의 1. 그래서 이렇게 산소 분압에 따라 디펙트가 옥션 베이컨시의 디펙트 종류에 따라서 산소 분압에 따른 농도, 이 대상의 농도가 이렇게 산소 분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브라우너 플롯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이해되나요? 질문. 질문 없어? 황성우. 황성우 네, 이해됩니까? 이해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고 있어. 설형윤. 설형윤 네, 이해가 돼요? 네, 되고 있습니다. 이상헌. 이상헌? 스피커를 연결 안 해놨구나. 박진순. 오성무. 네, 이해가 됩니까? 네, 좋아. 교수님, 음.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해, 진수. 맨 처음에 음. K에 대해서 구하실 때, 음. A하고, 그다음에 음. 베이컨시 농도랑 세슘 농도라고 하셨을 때, A가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액티비티. 근데 액티베이션 액티비티가 에너지. 근데 갑자기 농도로 바뀐 이유가 좀 궁금한데, 뭘로 바뀌었다고? 농도. 네. 액티비티는 디펙트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농도와 관련 비례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농도로 치환을 한 겁니다. 예. 이해되나? 네, 이해됩니다. 음. 여기 A라고 한 베이컨스 액티비티는 결국에는 얘가 얼만큼의 농도가 있느냐의 차이고, 얘 같은 경우 옥시전에 옥시전 자리가 있으니까 얘는 그냥 액티비티는 변화가 없을 테니까 그냥 1입니다. 고체 같은 경우에는 세륨도. 가스 같은 경우에는 분압으로 바뀌고, 그 앞에 있는 숫자는 지수로 바뀌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액티비티 1이라고 제시되어 있죠. 또 질문 없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얘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calculate relation between 아까 우리가 한 거야 이미. 우리가 디펙트가 왜 빨간색으로 나오냐 이거 자꾸. 검은색으로 나오네. 빨간색으로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베이컨시가 뉴트럴라이즈 돼 있을 때 두 개의 전자가 다시 베이컨시 자리에 로컬라이즈 어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경우에 그 다음에 하나만 가고 하나는 리덕션 시킬 때 볼 때 산소 분압과 브라우너의 플러스를 해봐라 라고 돼 있습니다. 이미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처음에 또 디펙트 리액션을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잠깐만 어, 2분만 기다려 주세요.
분기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여기 보시면 디펙트 리액션을 먼저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옵션 베이컨시가 유틸라이즈 될 경우 이거 빨간색이 경우에 그러면 얘는 산소 분압으로 2분의 1로 갈 거고 얘는 디펙트 컨센트레이션으로 갈 거고 여기에는 이렇게 해서 다시 쓸 수 있으니까 아까 2분의 1 그 다음에 하나만 될 경우에 우리 아까 세슘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리덕션이 하나만 되는 경우고 그때 유철 컨디션은 베이컨씨는 전자 하나가 내놓기 때문에 리액션 하나 케타일 하나만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이퀴비리움 컨스탄트는 두 개의 곱으로 표시되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곱하고 이게 이제 같은 농도니까 취한이 되면 이게 이승이 됩니다. 이게 잘못됐어. 그래서 산소 분압은 이제 옵션 베이컨시에 하나만 차를 띄고 있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넘어가서 지수 넘어가서 곱하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얘는 2분의 1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거 보면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됩니까? 대답을 좀 했습니다. 네, 이해됩니다. 디펙트 리액션을 세우고 그 다음에 유추얼 컨디션만 찾으면 쉽게 우리가 케미컬 리액션을 쓰고 컨스턴트 값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작성할 수 있어요. 이원석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원석 퀴즈를 내든지. 이원석 없나? 아니 없어. 기말고사는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단순하게 그림 그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제가 문제를 냅니다. 장희슬? 너네 이게 틀어놓고 이게 말을 할 수 없는 상태 노트북에다 그냥 PC랑 하면 안 들리는구나. 랩탑에서 하면. 아무튼 다들 이해가 가는 걸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진짜 못하면 안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메탈 베이컨시와 산소 분압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예를 들었습니다. 메탈 디피션시한 거. 아이온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1-Y 그 다음에 옥시전. 또 Y는 넌스토이키메트릭 정도고 옥시전 아이온이 부족한 케타이온이 부족한 정도로 표시하면 됩니다. 먼저 케미컬 리액션을 먼저 세워야 돼. 그러면 케미컬 리액션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그 부분을 잘 유념해서 보세요. 일단 산소 분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산소 분압에 관련된 걸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왼쪽에 2분의 1 O2 산소 가스를 우리가 그러니까 아이언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옥시전이 익세스 된 거랑 같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왼쪽에 2분의 1 O2 그 다음에 아이언 자리에 아이언이 두 개. 요거 맞추는 거는 먼저 하나하나 쓰고 나중에 숫자는 맞추면 됩니다. 일단은 아이언 자리 베이컨시니까 FeO라고 하는 것은 FE가 철이 뭐 E 플러스 되는 형태가 되죠. 밸런스 스테이트가. 그래서 베이컨시, 아이언 베이컨시가 생기면 네거티브 차지, 상대적인 네거티브 차지 두 개를 이렇게 띄고 그러면 홀 두 개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홀 두 개를 만들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이 그대로 리덕션이 옥시데이션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언 자리에 전자가 아니라 홀이 하나 들어가서 두 개의 자리에 아이언이 옥시데이션 되는 형태로 썼고 옥시전 그대로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디펙트 리액션을 쓰게 된다 그러면 말 그대로 FE의 베이컨스의 케미컬 리액션의 리액션 컨스턴트는
요 놈은 베이컨시니까 농도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FE에 홀이 도핑되어 있는 것처럼 자리에, 그래서 2가 붙어 있으니까 지수 형태로 넘어가고, 그리고 밑에 이 부분이 이렇게 밑으로 분모에 들어가니까 FE는 1이 되겠고, 얘는 분합 형태로 되니까 곱하기 쓰면 다시 마이너스, 이 분모가 올라오면 마이너스 붙는 거 알죠?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케미컬의 리액션 컨스탄트를 이렇게 정의를 위에 있는 식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뉴트럴 컨디션을 따져서 보면 FE 자리의 베이컨시는 결국에는 FE의 홀이 도핑되어 있는 리액션의 개수의 2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2개의 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기 한 홀씩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얘의 옥시데이션 되는 농도는 베이컨시의 2배가 되는 거죠. 요거는 잘 알 거야. 요거 헷갈려가지고 뒤집어 쓰는 애들이 종종 있더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치환해서 FE의 옥시데이션 홀이 도핑되어 있는 경우에 이걸로 치환해서 쓰면 2는 4 해서 4하고 3승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국에는 아까와 반대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번에는 로그 스케일로 쓰면 P2 그다음에 로그 컨센트레이션은 얘는 산소 분압의 여기에는 요 슬롭 기울기가 6분의 1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이렇게 이 기울기도 나중에 표시할 때 여러분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기울기가 더 큰 거야. 이거 어떤 애들 그냥 이렇게 쭉쭉쭉 긋고 뭐 얘가 6분의 1, 뭐 얘가 뭐 4분의 1 아니면 또 기울기가 얘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그려놓고 얘가 뭐 2분의 1 얘는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기울기가 0.5야. 양으로 하면 그냥 0.5야. 여기 더 슬롭이 되는 얘는 0.25고 얘는 0.5고 그럼 기울기가 여기가 더 급격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돼. 50도라도. 그걸 아무 생각 없이 그림을 그리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아이언이 메탈이 디피션트한 경우 옥시전이 익세스한 경우에 디펙트 리액션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리액션 컨스탄트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뉴트럴 컨디션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첫 번째로 디펙트 리액션을 먼저 써야 될 거예요. 디펙트 리액션을 쓰고 그 다음에 리액션 컨스탄트를 디파인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뉴트럴 컨디션을 고려를 했을 때 요 컨센트레이션의 관계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치환을 한 다음에 둘 간의 관계를 산소 분압에 따라서 정의를 하면 됩니다. 얘는 다시 이쪽으로 쭉 넘어가니까 파지티브가 된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산소 분압에 따라서 로그를 씌우게 되면 이 지수가 로그를 씌우게 되면 앞으로 나오면서 기울기가 되죠. 그래서 1 이렇게 정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될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 베이컨시가 두 개의 홀을 만들어내는데 두 개인 경우와 하나인 경우와 무철개인 경우에는 똑같이 이렇게 숫자가 바뀝니다. 이것도 하나씩 써봐야 돼. 그러면 아까 똑같이 픽션 베이컨시인 경우고 메탈 디피션시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자, formation of cation vacancy. Find the oxygen pressure dependence of concentration neutral single charged cation vacancy. Base derivation cluster model for two def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 모델이라는 경우에는 뭐냐면 사실 아이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캣아이언 베이컨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옥션 베이컨시를 만들어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클러스터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컴플렉스 디펙트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베이컨시가 생겼을 때 이 베이컨시에 생긴 홀들이 아이언으로 도핑이 되는 것처럼, 홀 도핑 되는 것처럼 옥시데이션 되는 경우를 합쳐서 컴플렉스를 만드는 경우, 클러스터를 만드는 경우요. 이렇게 되면 뭐 똑같습니다. 아까 2분의 1 하고 뭐 2분의 2 한 거랑 뭐 증거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내가 뉴트럴 돼 있는 베이컨시, 아이언 베이컨시가 생기는 경우 하면 이렇게 디펙트 리액션을 클러스터 형태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쓸 수 있고, 이건 이렇게 2분의 1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 FE의 싱글 차지 되는 베이컨시 같은 경우에도 디펙트 리액션을 이렇게 플러스 형태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씩 써봐야지 쉽게 이해될 거야. 안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쓰기가. 아까랑 뭐 비슷하긴 하지만 또 다르긴 하네요. 반드시 시험 보기 전에 한 번씩 써보고 그 다음에 그림도 또 기울기 고려해가지고 그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생각보다 개념은 이해했는데 막상 써보려고 그러면 안 써본 거랑 써본 거랑 다릅니다. 클러스터 모델을 써가지고 디펙트의 컴플렉스 디펙트를 갖는 경우라고 하면, 근데 대부분은 컴플렉스 디펙트 같습니다. 캣아이언 베이컨시 하나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뭐 떨어져서 써서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메탈 디피션시 하는 경우에는 베이컨시는 컴플렉스 디펙트를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리얼하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옥션 베이컨시하고 캣아이언 베이컨시 포메이션에서 브라우너 플랫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 번씩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똑같이 내진 않겠지만 옥사이드 종류를 바꾸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롭이 항상 6분의 1, 2분의 1, 뭐 4분의 1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고려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인터스트리얼 같은 경우에는 똑같대. 인터스트리얼 같은 경우 첫 번째로 먼저 디펙트 리액션을 먼저 씁니다. 그러면 옥시전이 2분의 1 오치 옥시전이 들어가면 엑세스 들어가면 옥시전의 인터스티셜 같은 경우에는 옥시전 자체가 E- 이온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거티브 차지, 두 개의 네거티브 차지를 띠는 마이너스 2 되고, 그러면 컴펜세이션 시켜주기 위해서 홀이 두 개가 필요한데 이 홀 두 개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U 안에 들어가는 형태로 이게 U 안에 들어가는 형태로 쓰고 E로 썼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옥시전 인터스티셜이라는 U 자리에 홀이 도핑되는 컨센트레이션의 2배가 되기 때문에 쓸 수 있고, 결국에는 이런 경우에 산소 분압 같은 경우에는 이거 취한되면 3이니까 곱하기 3 곱하기 해가지고 6분의 1. 옥시전의 인터스티셜 농도는 산소 분압의 6분의 1승과 관련돼 있고 로그를 쓰게 되면 기울기는 6분의 1이 됩니다.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브라우너 디펙의 여러 가지 종류의 디펙트를 감안해서 보면 옥시전 베이컨시가 옥시전 인터스티셜 경우에
형태와 이 부분. 그다음. 그리고 분압에 따라서 우리가 베이컨시가 생기는 경우와 그다음에 옥시전 인터스텔 생기는 경우 그러면은 일렉트로닉 컴퍼세이션에서 P 타입일 수도 있고 N 타입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펙트의 그 생기는 종류, 그러니까 디펙트가 파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느냐,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일렉트로닉 컴퍼세이션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네, 얘 같은 경우에는 파집 차지니까 베이컨시가 생기면 전자 두 개가 컴퍼세이션 시켜줘야 되고 인터셀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차지니까 홀이 컴퍼세이션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나는 N, 하나는 P.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게 옥시전 인터스텔의 농도, 그다음에 베이컨스의 농도 이런 식으로 분압에 따라서 기울기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산소 분압에 따라서 우리가 물질을 물론 이제 이게 다 뭐 N타입, P타입 되는 그 옥사이드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히 뭐 타이타늄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왼쪽에 어떤 형태를 띌 수 있겠죠. 그리고 P타입 컨덕터 같은 니켈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아까 저기 무슨 옥사이드 했지? 방금 아연 옥사이드와 같이 이런 그 니켈 옥사이드, 아연 옥사이드, TiO2와 세륨 옥사이드 이런 경우는 왼쪽에 어떤 형태를 따라가게 되고 분압에 따라 P타입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그림을 한 번씩 그려볼 필요가 있고 그거 나눠준 게 저기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calculation defect concentration은 아마 이미 했고 x, y, 그다음에 플러스 x, site fraction 이걸 한번 보세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x만큼의 사이트가 스토이키메트릭에 x라는 게 빠져 있는 정도니까 사이트 프랙션에서 이게 사이트 프랙션이라는 게 나오게 된 이유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M02인데 M이 1대2로 들어가 있는 거지 M이 1-x라 해서 1보다 작은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라고 했죠. 이건 사이트 프랙션입니다. 우리가 TiO2에서 TiO2e-x면 옥시전이 두 개가 들어있는데 두 개보다 부족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이트 수가 E-x만큼 결국에는 타이타늄 옥시전의 스토이키메트릭 그러니까 사이트 B가 1대2인데 이 B가 부족하다는 얘기의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죠. 3 나누기 베이컨시 24 그러면 0.125 옥시전 자리가 24개인데 베이컨시가 3개 있으면 3 나누기 24 뭐 쉽죠. 메탈 베이컨시도 마찬가지고 뭐 24개 메탈 포지션이 있으면 MO 같은 경우는 1대2니까 똑같죠. 메탈 베이컨시 나누기 4 나누기 24 옥시전 베이컨시 같은 경우는 3 나누기 24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트 프랙션을 통해서 우리가 베이컨시의 농도를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센티미터 당연히 이제 덴시티로 따지니까 부피당 단위 부피당 얼만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게 하여튼 요런 걸 통해서 우리가 디펙트 구할 수 있고 이걸 한번 보세요. 여기는 한번 계산해 보면 됩니다. 산수니까 나누기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디펙트에 대해서는 디펙트 캘큘레이션의 디펙트에 대해서는 다 배운 건데 우리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보면 그 그림이 이렇게 우리가 표시된 겁니다.
친 것처럼. 디펙트 컨센트레이션은 옥시전 디피션트 같은 경우에는 베이컨시가 다미넌트한 경우에는 네, 이렇게 캐리어 농도가 탄소 분압에 마이너스 6승. 병렬 슬롭이 6분의 1이 되는 그런 경우고, 그런 경우를 다 이렇게 예를 들면 아까 봤죠? 브라우너의 디펙트 컨센트레이션. 자, 물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옥사이드 시스템에서도 밴드 갭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옥시전이 부족하거나 메탈이 부족하거나 N-타입, P-타입 컴퍼세이션 되는 걸로 이용을 해서 N-타입 컨덕터, 뭐 P-타입 세마이 컨덕터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 사이에 디펙트 같은 것들이 생기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밴드 갭의 크기를 표시한 거고. 자, 그렇게 해서 디펙트에 관련된 수업을 진도를 다 나갔고, 이제 우리가 12월 13일 날 오늘 며칠이냐? 22일이니까 지금 24일 하고 한 2, 3주 남았는데 2, 3주는 우리가 강유전체에 대해서 배웁니다. 디펙트, 다이엘렉트릭, 강유전체. 그러니까 기말고사 범위가 조금 더 많아요. 공부할 게 더 많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텀 프로젝트는 이미 제가 공지한 대로 맞춰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디펙트가 다 끝났으니까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교수님, 네. 혹시 저번 주 수요일 날은 수업이 없었던 게 맞나요? 예, 휴강했습니다. 제가 평가를 받는데 너무 늦어져가지고, 예. 그래서 출석으로 다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 본 것도 제가 출결 체크를 안 했는데 다 출석으로 인정을 해서 바꿀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주 하고 이제 이제 남은 게 14주하고 마지막 이제 14주하고 15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이번 주 수요일하고 그래서 13일 날 시험을 볼 거고, 예. 아마 진도는 15주 12월 6일쯤이면 월요일 날쯤 되면 다 수업 진도는 끝날 거고, 아니면 15주 그 전에 더 끝날 수 있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니까 여러분들 질문도 안 하고, 그러면 제가 진도를 쭉 뺐는데, 필요하면 뭐 15주는 한번 총 정리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15주에는 절대 빠지지 마시고 온라인 들어왔어도 이제 수업을 집중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전에 텀 프로젝트 리포트를 다 작성해서 내세요. 제가 예전에는 기말고사 지나서까지 받았는데 이번에는 시험 기간 전에 다 끝내고 시험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니까 꼭 반드시 텀 프로젝트 제출을 꼭 잘 하시고 성의 있게 작성을 해주세요. 텀 프로젝트 점수도 한 10% 포함되니까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텀 프로젝트 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일정에 대해서는 뭐 큰 질문이 없죠. 질문. 어쨌든 뭐 한 주 15주는 아마 총 정리를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없으면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밥 맛있게 먹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